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2-15강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갈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배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죠. 뭐 작게는, 개모임에서 리더, 개모임, 무슨 모임, 뿐만 아니라 이제 학급 반장, 학교 다닐 때, 또 이제 회사에서 상사들, 또 국가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들, 정말 많은, 리더들을 만나는데, 어떤 리더가 좋은지, 여러분들 마음에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에 이제 생각하시면서 수업하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다 리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될 때 어떻게, 리더십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좀 이제 스피드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리더십 유형입니다. 이제 칼리스리 이제 구분을 했지요.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지시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이제 자율적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뽑자면, 하나 중요한 거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 선배는 두 번째 참여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여적 리더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함께 모여서, 가족 일도요,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손자, 며느리까지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하는 걸, 우리 그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민주적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적 의사결정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 이런 참여적 리더십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떠해야 될까? 그렇죠.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위기의 리더십을 참여적 리더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장점은, 이런 그 장점 같은 경우는, 참여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 어떤 능력이나 자기 기술들 같은 경우를 잘 발휘를 합니다. 잘 발휘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가장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조직원들 역시도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잘 이끌어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마디씩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잘 됐으면 좋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요. 아빠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가 그렇다고 했잖아. 이렇게, 너도 동의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이 탄탄하지를 않습니다. 조직이 좀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게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알겠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자, 세 가지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지시적 리더십인데,
지시적 리더십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적어놨죠. 군대. 군대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 군대. 그래서 상급자 중심이야. 상급자 중심이고 위계적 리더십입니다. 보상과 처벌을 통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갖춘 그러한 리더십을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군대에서 행하는 리더십을 지시적 리더십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참여적 리더십인데 이 참여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 참여하는 거야. 알았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무슨 형태? 민주적 리더십을 그것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양방향 의사소통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리더와 그 다음에 조직원들 간에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의 참여, 그리고, 조직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이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해두고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의사결정, 시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단점이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단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자, 그리고 디귿. 기술 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기술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있죠.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그런 곳에 좀 적합한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기술 수준이 높고 연구하는 분야, 이런 그 연구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좋은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마지막이 이제 자율적 리더십입니다. 자율적 리더십은 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방임적.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니까 누가 이제 어떤 리더를 하는 역할이 나타납니까? 밑에 있는 하급 조직들이 하급자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자율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스는요, 이렇게 리더십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알았죠?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보다 여러분들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요. 자,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더 잘 만나는 것도요, 복입니다, 복. 그죠? 복입니다. 인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잘 만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 리더십이 나오는데 굳이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구분할 현대적 이제 좀 있으면 현대적 리더십 나오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특성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행동 이론이고 세 번째가 상황 이론인데 간단하게만 우선 이야기해 줄게요. 간단하게 특성 이론은 고전 이론이야. 고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북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리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타고난 거야. 천부적인 그런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 자, 그리고 이제 행동 이론이라는 게 특성 이론을 반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리더라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전된다라고 보는 게 행동 이론입니다. 이 행동 이론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행동 이론이 오하이오 연구하고 미시건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 격자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관리 격자 이론입니다. 관리 격자 이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이냐, 생산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무기력형, 과업형, 컨트리클럽형, 중도형, 팀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이론이거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관리 격자 이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선,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특성 이론. 첫 번째. 리더에게 천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천부적인.
타고날 때부터, 천부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자질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 리더십은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타고난다! 라고 보는 게 무슨 이론이다? 그게 특성 이론이다. 특성 이론. 첫 번째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이제 행동 이론입니다. 행위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상황 이론도 중요하네. 행동 이론 중요하고요. 자,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등장한 게 행동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으로 등장한 게 행동 이론이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 학습을 통해 개발되며 중요한 거 뭐를 통해? 훈련, 학습을 통해 개발된대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성이론 같은 경우는 리더십은 어떻다라고 했어? 태어난다라고 했어. 재능이야. 갖고 태어나지만 행동이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훈련, 학습을 통해 개발된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 특성이론에서는 타고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다? 개발된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행동이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효과적인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 유형을 구별한다고 가정합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뭐와 뭐?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뒤로 넘어가 보죠. 자, 대표적인 행동 이론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개가 오하이오 연구하고 미시건 연구하고 관리 격자 이론 나오는데 관리 격자 이론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둡니다. 알겠죠? 관리 격자 이론.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요. 앞에 있죠. 효과적인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생산과 인간을 잘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과 인간형을.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산형과 인간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리더형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어떤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이해만 하면 자 한번 봅니다. 우선 Y축에는 뭐를 놓냐면 여기다가는 인간을 놓습니다. 인간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관계인간형이라고 그래. 관계지향적. 자, 그리고 생산 중심.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과업 중심. 이렇게 X축에다는 생산, 과업을 놓고요. 자, 그리고 Y축에다가는 인간, 관계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떤 관리자 형태가, 어떤 리더 형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관계도 후지고 과업 지향도 후져. 둘 다 약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을 무기력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형태. 일에 대한 능력도 없어.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다른 직원들과도 어때? 인간적인 관계도 없어.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무기력형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냐면 인간관계는 낮아요. 그런데 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과업형이라고 하는 거야. 과업형. 알겠죠? 자, 반면에 이 과업형과 반대되는 거죠. 생산성, 일하는 거에는 굉장히 약해.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약한 데 비해서 밑에 있는 하급자들, 직원들과는 굉장히 친한 리더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런 분들을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리 클럽형.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둘 다 중간중간이야. 이런 부류를 뭐라고 하냐? 이거는 중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중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도 부하들하고도 참 친하고 과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나. 이런 사람들을 무슨 형태라고 하냐면 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관리 격자형에서 어떤 리더 형태가, 어떤 리더 유형이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일까? 그렇죠. 나오겠죠? 예, 이 팀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리더십 유형을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관리 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생산, 직무형, 일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력형, 과업형, 컨트리 클럽형, 중도형, 팀형으로 나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응?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행동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오하이오 연구, 그리고 미시건 연구, 그리고 관리 격자 이론이 있지만 어떤 거 기억해둬라?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둬라.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험 내기도 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우리 상황 이론 어디서 봤어요? 조직구조 이론에서 봤었죠. 상황 이론. 그죠? 거기서 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상식, 상황 이론 어떻게 배웠어?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조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야 된다, 조직 환경도. 그거잖아. 그렇죠? 그럼 리더십에서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리더십도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상황에 맞춰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게 최선의 리더십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리더십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상황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옛날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초지일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우리 꼰대라고 하죠. 꼰대.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들 이제 장님무사 이렇게 얘기하죠. 장님무사. 눈에 뵈는 거 그냥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상황 이론과 적합한 그러한 리더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의 유형은 업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상황 이론입니다. 이 상황 이론에는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대응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이것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공부해 두면 좋죠.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거야? 상황에 따라서 리더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상황 변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전체적인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고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리더의 유형은 업무 상황, 과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업무 환경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상황 이론이고요. 조직이나 집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조직원이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달라져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에는 상황 적합 이론과 경로 목표 이론과 상황 대응이 있다. 상황 대응 이론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접합 이론과 경로 목표 이론과 상황 대응 이론을 공부할 텐데, 공통적인 건 뭐야? 이 세 가지. 상황 이론이잖아. 말 그대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다 다른 거야, 여기서는? 상황 변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나타나느냐, 그 상황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상황 접합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상황 변수가 뭐냐면 세 가지를 들어요. 세 가지. 그래서 리더의 권력 정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과업의 구조화,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을 두 가지를 주죠. 과업 지향형이냐, 관계 지향형이냐. 알겠죠? 그래서 상황 변수에 따라 어떤 유형의 리더가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이론이 뭐다, 여러분들?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론 중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걸 기억해 둬야 돼? 상황 변수를 기억해 둬야 돼. 시험 나올 게 그것밖에 없어. 그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 잘 봅니다. 자, 상황 접합 이론. 첫 번째, 대표학자가 피들러고요.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에 의해서 이게 상황 변수야. 첫 번째가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리더가 그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 지위 강도가 높다, 낮다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위 권력 정도가 높다, 낮다. 두 번째, 어떤 변수가 있어? 직원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변수가 뭐예요? 과업의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구조화가 되어 있다, 아니면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 이 상황 변수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리더형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고 좋고 아주 나쁠 때는 뭐를 선택해라? 과업 지향 형태의 리더십을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요. 직원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과업의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 하지만 아주 나쁜 상태. 권력 정도도 약하고요. 직원과의 관계도 나쁘고요. 비구조화되어 있어. 구조화가 안 되어 있어. 이럴 상태. 두 가지 경우, 최선과 최악의 경우에는 뭐를 선택해라? 과업 지향형 리더를 선택해라. 과업 지향형 리더가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상황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관계 지향형 형태의 리더십이 더 좋다라는 이론이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 적합 이론에서의 상황 변수는 세 가지야. 세 가지.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이 상황 변수에 따라서 과업 지향형 그리고 관계 지향형 리더십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호의적일 때, 그 다음에 중간일 때 관계 지향적. 됐죠? 자, 이렇게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원적, 후원적 리더십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구성원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과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지원적 그리고 후원적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여적 리더십.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어떤 근로자겠어? 굉장히 똑똑하죠. 능력 있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더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그죠? 그럴 경우잖아.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은 내적 통제 성향인 성원, 그러니까 별로 외적으로 통제할 게 필요 없는 성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욕구 능력이 높은 성원 같은 경우는 함께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치가 아니라 성취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치가 아니라 취입니다. 성취. 성취지향적 리더십. 뭐를 막 성취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욕구와 능력이 높은 성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거나 격려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경로 목표 1호는 하위 근로자 형태. 근로자라기보다는 하위 조직원, 구성원, 형태에 따라서, 어떤 동기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황 변수야. 이 형태, 하위 근로자의 형태, 어떤 동기에 따라서 리더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다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이 선배, 그럼 뭐만 외워? 이것만 외워. 하위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로 목표 이론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상황 대응 이론입니다. 상황 대응 이론. 여기서 상황 변수는 뭐가 될까요? 상황 대응 이론에서 상황 변수는, 여기에서의 상황 변수는 조직원의 성숙도입니다. 조직원의 성숙도, 조직원의 의지, 조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유형을 달리해야 된다는 이론이 뭐다? 그게 상황 대응 이론이에요. 상황 대응 이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지시형 리더십, 그리고 제시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그리고 위임형 리더십. 알겠죠? 자, 그래서 조직원이 성숙도,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의지와 능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리 유형은 달리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뭐다? 그게 상황 대응 이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직원이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라고 보는 게 상황 대응 이론이고요. 성숙도와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이 나오죠? 요 4가지 있고 없고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뭐다? 조직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상황 이론. 중요하죠? 상황 이론 3가지 있어서 상황 적합 이론에서의 상황 변수는 뭐다? 첫 번째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2번째 직원과의 관계, 3번째 가업의 구조화에 따라서 리더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 자, 2번째 경로 목표 이론은 뭐라고 했었어? 하위 근로자의 형태, 하위 근로자의 동기에 따라서, 하위 조직원의 동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리더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 자, 3번째 상황 대응 이론은 뭐에 따라서? 조직원의 성숙에 따라서. 성숙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리더의 관리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 3가지 기억해두고, 정 못 외우겠으면 뭐? 상황 변수만이라도 기억해둬. 상황 변수. 상황 변수. 어찌됐든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상황 변수에 따라서 뭐는 달라져야 된다? 리더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 그 이론이잖아. 됐죠? 자, 됐습니다. 외울 거 많은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현대 리더십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땐 각각의 이론들로 나옵니다. 비교하는 문제, 각각의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이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론이 이제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해둘 때는 그냥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변혁적 리더십.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과거의 리더십은 있죠. 과거의 리더십. 예전에는 단순한 이제 거래 관계로 봤어요. 응? 과거. 그래서 무슨 관계? 과거에는 거래 관계로 봤어. 리더십을. 네가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어떻게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거.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거래 관계. 과거에는 어떤 이런 조직 문화, 어떤 이런 리더십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리더십이 바로 무슨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이야. 변혁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변화를 혁명적으로 일으킨다는 얘기야. 빠르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거래적 리더십에서 빠르게 바꾸자. 빠르게 바꾸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은 과거는 뭐로 봤어? 거래로 봤어. 서로 간에 거래로 봤어.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은 어떻게 보는 거야? 리더와 직원 간의 관계를 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협력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조직원, 리더와 직원 간의 협력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의 모든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돈을 줬으니까 네가 일하는 거고 돈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조직 성원 간에 뭐를 중요시한다? 협력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게 뭐다,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은 받고요. 보상된다,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보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선배가 뭐라고 해 나왔어? 좋은 거 골라 이렇게 나왔죠. 다 좋은 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직원들을 성장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도 제시하고요. 막 이런 모든 활동을 펼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구성원 성장해야 되잖아. 협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 협력하는 관계,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구성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지적 작업,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직 문화 창출에 지향한다. 새로운 조직 문화 창출을 지향하고요. 또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또 리더의 어떤 개혁적 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조직원이 성장을 해서 리더와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둡니다. 변혁적 리더십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직성원이 헌신적인 복종과 충성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카리스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겠지요. 그렇죠? 카리스마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서번트,
또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가 무슨 뜻입니까? 하인, 종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공무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대중의 종이다. 그래서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서 섬김의 어떤 리더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향하고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타인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거야? 하인이야, 하인. 하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 관리 하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이런 어떤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이러는 게 무척 어렵죠. 무척 어렵습니다. 겸손하기도 무척 어렵잖아.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이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아니 몇 단계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단계 더 높은 사람 같아요. 이 선배가 보기에는 내적으로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꼭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알겠죠? 내용을 보면 꼭 문제를 함께 풀어봐야 됩니다. 자,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맞죠? 그렇죠? 상황 이론.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이 리더십 효과적이다. 행동 이론에서 컨츄리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것은 뭐라고 했어? 팀형이라고 했잖아. 컨츄리클럽형이 아니라 팀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2번 나왔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행동 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 있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리더이다. 맞죠? 과업형. 그죠? 과업형 맞고요. 서번트 리더십은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맞고요.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아,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61번에 옳지 않는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봅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맞죠? 관계지향성은 인간, 직무지향성은 생산. 그렇죠? 자, 기억 맞고의 행동이론. 자,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춰야 된다. 성숙에 따라, 조직 구성원 성숙에 따라 맞춰야 된다. 상황 변수가 조직 구성원의 성숙이네. 그러면 상황 이론이고요. 상황 이론 중에서 무슨 이론이야? 상황 대응 이론이지. 예? 니은은 상황 대응 이론이에요. 상황 대응 이론. 자, 변혁적 리더십 이론.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아, 맞죠? 맞고. 그럼 니은 틀리고, 기억 맞고, 리얼 봅니다. 특성 이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이지. 이건 변혁적.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맞았네. 기억 디귿 맞았으니까 6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이제 63번 보도록 합니다.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맞죠? 자, 그리고 직원들이 사명감 증진 맞고요. 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고요.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하급자들이 의사결정 주도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율적 리더십이지, 이거는. 자율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리더 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적 리더십.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똑같이 또 참여적 리더십이네. 자,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맞죠?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율적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어떻다, 여러분들? 민주적 리더십이다. 모두 참여하여 모두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요시간과 책임 소재 문제 등의 단점 이야기했었고요. 기술 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렇죠. 주로 그래서 연구직이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어울리는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맞지요. 자,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16회 문제고요.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가 중요한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 상황 적합 이론. 그렇죠? 상황 적합. 자, 두 번째 봅니다. 직원이 성숙도 또 나왔어. 상황 대응이론, 상황 대응.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타 조직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론? 상황 이론이죠. 상황 이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혁신에 관련된 거니까 변혁적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1번,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러잖아. 인위적으로. 자, 그리고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이거 옳은 것은 2번 나왔네요. 우선 정답. 3번 뭐가 틀렸는지 보도록 합니다. 사회 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왜 무관합니까? 연관이 되어 있죠. 3번 틀리고요. 4번 조직 내부 환경을 조직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다 고려해야 됩니다. 혁신이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틀린 얘기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리더십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어봤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었죠. 칼리스리 구분한 거. 지시적, 참여적, 자율적 리더십 기억을 꼭 해두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했었어. 그죠? 참여적. 조직 구성원 모두 다 참여하는 거라고 했었죠. 모두 참여하는 거. 참여적 리더십 꼭 기억을 해두고,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 기억해두라고. 참여적 리더십 여러분들 두 개나 문제 나왔잖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두고, 단점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이제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했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전통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통적 리더십. 뭐 있었어? 특성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알겠죠. 리더는 타고난다라는 거. 그리고 행동 이론 같은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리더의 능력은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특성 이론을, 반발해서 나타난 게 행동 이론이고요. 그죠? 행동 이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하더라고 했어? 관리 격자 이론 기억하더라고 했어. 응? 관리 격자 이론. 자, 그래서, X축과 Y축에 뭘 둬? 인간 중심, 생산 중심 둬가지고, 나눴잖아. 무기력형, 과업형, 컨트리클럽형, 중도형, T형.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라고 했어? T형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상황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쭉 나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제목까지 외우기가 힘들면 그 상황 변수라도 꼭 기억하더라고 했어. 상황 변수. 그래서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어떻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최선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게 이제 상황 적합 이론하고 이제 경로 목표 이론하고 상황 대응 이론 있죠. 상황 대응 이론.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현재 리더십에서 이제 변혁적 이론 나왔었죠. 변혁적 이론. 어떤 내용이 쭉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 중요한, 사회복지 조직에 적합한 그러한 이론으로서는, 리더십 이론으로서는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쭉 한번 다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이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보다 보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